네, 여러분 학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자, 이번 시간은 투자자산운용사 3과목의 5편 채권투자운용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또 유통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이 되죠. 네, 이 부분을 마치고 이제 중요한 부분 채권 가격 계산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PPT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입니다. 시험 대비로는 유통시장에서 이제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네, 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기본적이라고 보고, 우리 기본서에도 뭐 별다른 많은 설명 없습니다. 자, 먼저 발행시장은 최초로 증권이 발행되는 거죠. 없던 상태에서 새로 발행이 되니까 이거를 영어로 프라이머리 마켓이다.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이것이 이제 2차적인 시장. 이건 1차 시장인데 2차적인 시장이고 세컨더리 마켓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유통시장은 한국거래소라는 구체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인터넷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증권회사마다 한국거래소의 회선을 따오죠. 물리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발행시장은 그야말로 뭐 어디 시장에서 모여서 발행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추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발행시장은 자금의 조달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네, 유통시장은 이 발행된 증권이 활발하게 거래됨으로써 어때요? 유통시장에서 잘 돼야 또 발행도 많이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매우 중요한 관계 있죠. 사실 뭐 바늘과 실의 관계다. 발행시장이 있어야 유통이 될 것이고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잘 돼야 또 발행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발행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발행시장의 세 참여자가 있습니다. 먼저 발행기업, 네,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발행기업이 되겠고, 자, 발행기관, 증권사가 이제 발행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자 이 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기관은 발행기업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중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발행 중개기관 이렇게 입어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발행 기업이 이제 직접 하는 거를 직접 발행이다 그럽니다. 발행 기업이 중개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이렇게 투자자에게 직접 증권을 발행하는 거. 그러나 이 경우는 뭐 아주 소액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중개기관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중개기관의 도움을 받는 발행을 간접 발행이다. 네, 중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을 할 때 간접 발행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위탁 모집과 잔액 인수, 총액 인수가 있습니다. 위탁 모집은 뭐 다른 말로 모집 알선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채권을 발행한다. 1,000억의 채권을 발행한다. 중개기관, 발행기관이 삼성증권이다라고 했을 때 위탁 모집은 약간의 이제 수수료를 받고 삼성증권의 어떤 지점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알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사채의 경우 제일 많이 발행하는 게 총액인수입니다. 자, 총액인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회사채 우리가 지난 시간입니까? 네, 뭐 발행 주체별 분류 이렇게 봤었죠. 회사채는 일단 최소한 두 개는 기억해야 돼요. 회사채는 이자 지급식이 뭡니까? 3개월 이표채죠. 비교해서 국고채는 몇 개월 이표채? 국고채는 6개월 이표채입니다. 자, 두 번째 회사채는 총액 인수다. 네, 총액 인수 방식으로 네, 발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총액 인수가 뭐냐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1,000억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 1,000억을 바로 발행 중개기관이 다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하에 청약을 하는 거죠. 그 대신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는 수수료 부담은 이게 제일 많겠죠. 밑으로 갈수록
이 발행 중개기관의 위험이 커지거든요. 수수료도 많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액 인수할 때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2%가 이제 정상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 1000억에 2%면 어때? 20억이죠.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20억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어쨌든 이 1000억의 발행 물량이 다 깔끔하게 클리어 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뭐 수수료가 2%가 뭐 아까운 게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총액 인수고요. 만일에 잔액 인수는 이렇게 처음부터 총액으로 발행 중개기관이 인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발행했는데 일단 중개기관이 이제 청약을 해봤더니 700억이 청약이 되고 300억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300억이 남았을 때 이 잔액을 여기서 인수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잔액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발행에 세 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총액 인수 방식이고 밑으로 갈수록 발행 중개기관의 위험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의 발행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식과 달리 채권에는 이제 직접 발행의 비중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크게 발행은 공모 발행이 있고 사모 발행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죠? 네,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대중들에게. 그리고 사모는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끼리 그죠? 아름아름으로 주로 지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요걸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50인 네, 50인 이상. 여기는 49인 이하죠? 또는 50인 미만이죠. 뭐 정확하게 뭐 51인, 49인 뭐 이런 의미보다는 50인 이상이면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다. 왜 50인으로 정했느냐? 그건 뭐 저도 모르죠. 법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불특정 다수는 50인 이상이다 이렇게 정했으니까요. 자, 어쨌든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제한됐을 때는 사모 발행이 맞겠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때 공모 발행이 되겠고 방금 봤지만 중개기관을 거치면 하는 게 간접이고 직접 하는 게 직접인데 그죠? 아무래도 사모 발행은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니까 그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발행이 좀 더 많겠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모 발행은요. 주식의 경우는 거의 다 간접 발행이에요. 그러나 채권의 경우는 직접 발행도 있다. 이 부분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컨벤셔널, 더치, 그리고 차등 가격, 낙찰인데 이 세 개는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접 발행의 세 가지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위탁 모집, 잔액 인수, 총액 인수. 회사채는 대부분 다 총액 인수를 한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발행을 할 때 매출 발행은요. 채권을 발행하는 이 발행 주체가 그 발행의 가격을 정해서 파는 겁니다. 창구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매출 발행은 뭐 한국은행 창구에서 통환채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또 산금채, 산업은행에서 산금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회사채는 이게 없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회사채가 매출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직접 발행은 주로 이제 국공채에서 한다. 이렇게 직접 발행해서 매출 발행은 국공채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밑입니다. 공모 입찰 발행. 직접 발행 중에서 공모를 받는다라는 거죠. 공모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모 입찰 발행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경쟁 입찰과 비경쟁입니다. 이 경쟁 입찰의 세 가지가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경쟁은 이 경쟁에서 결정된 거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경쟁 입찰의 세 가지의 의미가 뭐냐? 요거는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컨벤셔널과 더치의 개념을 자,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억에 한국은행에서 통환채를 1000억 발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뭐 증권사나 뭐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을 할 때 3.5, 3.6, 3.7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보통 이제 뭐 건설 공사라든가 입찰할 때 어때요? 가격이 높은 가격이